있을까요? 예, 전반적인 분위기는 더 이상 뜨거울 수 없을 정도로까지, 사실 뭐 그렇게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상의 현재 골디락스 강세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 뭐 불마켓이라고 합니다만은 아주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식으로 뜨거운 장세까지는 아니죠.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지금쯤 이렇게 잘 나갈 때 경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참 더 가야 된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경계 내지 거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똑똑한 석학들이거나 애들은 아주 명민한 시장 참가자들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는 그만큼의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그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시각은 긍정적으로 이른바 대세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일각 그러한 한책 위험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그런 정도의 경계 차원에서 그들의 시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어제 저녁에는 이제 미국의 빌 그로스 채권왕이었다고 불려졌던 사람이죠. 현재 야누스 캐피털 펀드 매니저인데요. 자, 이 사람이 한마디 했습니다. 경고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금융시장 상황은 가장 취약하다 하는 얘기. 또 현재 미국의 경제 성장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미국 시장의 주가 수준은 너무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했고요. 또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위험한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점에서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서 매수하고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행운을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거, 지적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지적을 하며 경고를 강력히 했고요.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는 그 전부터 이 사람은 계속 비슷한 그런 경계론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된 여타 다른 비관론자 내지 경계론자의 목소리를 한번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레리 핑크 현 블랙록 운영사 책임자죠. 근데 이 사람 자산 운영사 책임자 이 사람은 역시 비슷합니다. 미국 경제가 약하고요. 트럼프 정책에 다소 믿음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잘 알려진 뉴욕대 루비니 교수 현재 비관론자 원조격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이 한때 낙관적으로 입장을 바꿨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비관론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이 현재 다른 것은 몰라도 테일 리스크 발생할 확률은 작지만 한번 일어나면 크게 문제가 될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북한 문제를 또 테일 리스크로 지적을 좀 한 것이 좀 있고요. 레리 서머스, 로렌스 레이 서머스, 이 사람은 그전 재무부 장관이었었죠. 이 사람은 좀 크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초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초장기 침체로 치닫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현재 공격적으로 현재 상황을 원색적으로 현재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고 경고하는 사람은 마크 파보, 닥터 둠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한때 퍼펙트 스톰을 주장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상태 지속되다가는 조만간 적어도 자산 가치의 50%가 증발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전 로버트 실러라고 하는 현재 예일대 교수 가장 합리적이고 수치로 제공하는 경계론자인데요. 얼마 전 말씀드렸었죠. 강세론자로 전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강세장이 앞으로도 수년간 적어도 1,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라 미국 증시 기준 50%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전향을 했다는 건데요. 그와 관련된 비관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최근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존 2년 동안의 상승폭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과거 버블이 끼었을 때 그 당시에 2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올라가는 수준은 적어도 50% 내지 많게는 100%씩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얌전하게 올라간 그런 폭이다 하는 그런 지적.
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순환 단계가 한 선순환 단계로 진입을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경제로 확산, 전이되는 그 모습이 상당히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과거 전통 제조업, 전통 산업뿐만이 아니고 성장 산업이라고 또 현재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테마 4차 산업혁명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애플이나 또는 구글 같은 이런 업체들을 보면 막연히 성장성만을 강조하지 않죠. 충분히 검증된 실적 가치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탄탄한 사업 기반을 갖고 있다는 특징도 또한 갖고 있죠. 그 전과 같이 성장성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의외로 현재 지금 긴축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화폐 유통 속도가 느리지 않다는 것이죠. 통화 승수가 충분히 회복이 돼서 전체 M2 총 유동성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이런 상태에서 저금리 저성장이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고착화되고 있죠.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다면 과거의 잣대로 봤던 이른바 적정 PER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10배로 봤지만 지금 이런 정도 저금리 저성장이라면 20배 내지 30배 봐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PER 수준은 그 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 PBR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상황은 과거에 비해서 분명 고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고평가가 아니라는 얘기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참고로 우리 시장 내에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그것과 약간 별도로 봐야 됩니다만은 한데 단기적인 과열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단순 기술적 과열 상태에 있는 종목이 오늘 급등락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덕산 네오룩스, BGF 리테일은 며칠 전에 이미 그 신호가 나왔었죠. 그리고 밸류가 너무 높고 또 어느 정도 봤을 때 인위적인 어떤 시세 흐름까지 느껴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키위홀딩스, 제주항공, 호텔신라, 또 KMW, 미래컴퍼니, 한솔넥스지, 또 코미팜 같은 종목들입니다. 현재 그 밸류가 상당히 높죠. 또 일반 개인들이 집사를 쫓아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현재 고밸류이면서 또 시장 인기 시세를 영위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영진약품 같은 케이스죠. 영진약품, 바이로메드, 코롱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아무리 인기가 있고 시세가 더 분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들어가기는 상당한 기술적 또 현재 시세 전체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 맥락상 좀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감안했을 필요가 있습니다.